안녕하세요. 지분경매 파생상품 조웅서입니다. 오늘 우리 지분경매 또 소송과 협상과 관련된 내용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분경매 파생상품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지분경매 파생상품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기획부동산 물건 매도와 관련된 내용 갖고 같이 공부했고요. 오늘은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는데, 타공유자의 피고 대리인, 그러니까 타공유자의 변호사가 내일이 만약에 변론 기일이라 그러면 오늘 저녁에까지 준비 서면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바로 직전에 준비 서면을 제출해 가지고 좀 당황한 경우인데요. 급하게 또 준비 서면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보실 부분이요, 지분경매 소송 협상과 관련된 프로젝트 실전반 6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있는 우리 프로젝트 실전반과 관련된 내용 같이 공부할 건데요. 돌아오는 6월 18일 수요일에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여기에 한번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요, 무료 청강 가능하니까 저한테 한번 문의 주시면 됩니다.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강의실에서 있고요. 온라인 과정도 400만원, 오프라인 과정도 400만원입니다. 지분경매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에서 어떠한 물건을 이렇게 낙찰받아야지만이 투자 수익률이 높고 가성비가 좋은 물건, 이 경매 공부했던 분들 중에 지분경매에 도전하는데 아주 깊은 과정을 모르면서 그냥 공유물 분할 소송만 하면 타공유자들이 그냥 나한테 겁을 먹고 이 나의 낙찰로 매수한 지분을 사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주거 건물,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입찰에 성공했어도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것이고요. 이 투자 수익률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에 2개, 3개 더 낙찰받게 되면은 아무리 법인으로 가져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세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토지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토지를 투자하게 되면 뭐 공법 문제가 있지 않느냐, 토지는 어려운 거 아니냐, 토지를 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가장 힘든 부분이요, 현물 분할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 이 현물 분할로 가져가게 되면 내가 낙찰받은 지분이 결국은 현물 분할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장기 보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실패한 투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물 투자를 대금 분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노하우고 완전히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물 분할을 받지 않고 대금 분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기술을 익히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목적이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기초과정으로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그리고 지분경매의 파생상품 같이 이런 3권의 지분경매 전문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도 여기에는 이제 정말 깊은 노하우가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전반에서 공부하시면은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데요. 낙찰받고 묶인 지분경매 물건, 또 지분경매를 책으로만 공부했는데 한 번도 낙찰받지 못한 분들, 그리고 또 낙찰받고 묶인 지분경매 공유 지분을 매수도 해주니까 이러한 관련해 가지고 좀 문의하고자 하신 분요, 여기 있는 010-5115-24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번 주에 수요일이죠. 6월 11일 수요일 날 같이 공부했던 실전반의 여기 동영상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실전반에 등록한 분들만 들어오는 곳인데요. 영상 재판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상 재판을 어떻게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신청 후에 허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영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부했었고요. 또 매주 우리 실전반 제자들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이 해결을 해 나가는, 그리고 계약까지 체결해서 내 지분을 타 공유자에게 매도 성공한 사례, 어떻게 이렇게 그 계약을 완료해서 같이 이 수익을 얻어 나가는 과정들을 같이 우리 실전반 제자분들하고 공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변론기일 시간 변경 신청서와 관련된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공유자의 이 변호사가 결국은 재판에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원고 측으로부터 재판 당일 오전 11시 30분까지 기다리겠다는 양해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전화가 왔었습니다. 기차 시간 때문에 한 20분 정도, 좀 11시 10분인데 변론 시간이 11시 30분으로 20분 좀 연기하는데 동의해 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는요, 기꺼이 동의해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11시 30분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면은 판사님이 좀 기다려라 하고 변경하는 이런 법원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기분 좋게 어차피 또 해결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되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꺼이 시간 변경에 동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피고의 소송 대리인은 당일 아침 서울에서 여기 법원까지 기차를 이용할 예정인데 열차 시간이 촉박하여 이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는 바 부득이 보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사정을 고려하시어 이 사건 변론기일을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하고 판사님한테 먼저 원고 측인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 변경 양해 전화가 온 이후에 변론기일 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날짜를 이렇게 변경할 때는요, 기일 변경 신청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변경할 때는 변론기일 시간 변경 신청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대응해도 된다라고 보시고요. 준비서면이 들어왔습니다. 준비서면 내용이 그동안 냈던 준비서면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증거물을 낸 것도 아니고 말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필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이 피고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변론 준비를 위한 준비서면을 낸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응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렇게 요구하는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우리가 타 공유자 내지는 판사님한테 요청했던 사항 중 1번이 우리는 가압정가에 매도할 수 있다, 매도 의사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이것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대금 분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사항들을 여기 판사님한테 이 준비서면에 대응해 가지고 넣었었던 이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고는 1차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2차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경매 방식, 그러니까 대금 분할에 의한 이런 그 방식으로 주문, 그러니까 판결을 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모두 각자의 사업장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인데 각자 자신 사업장의 지분에 상응하는 특정할 수 있는 이런 현물 분할이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이라고 피고 소송 대리인은 현물 분할을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는 대금 분할을 주장하고 있고, 대금 분할을 하기 원치 않으면 피고 소송 대리인은
조정을 통해서 내 지분을 살아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경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래 뭐 위성 사진도 냈고 했지만 이게 증거 서류는 될 수가 없고 그냥 참고 사진이 될 수밖에 없죠. 위성 사진과 지적 편집 또는 이 사건 여러 가지 사업장을 표시되어 있는데 사업장의 토지와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이 각자 타 공유자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이런 사진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장 지역인데 토지가 공장 용지에 해당하는 공장 용지는 장으로 표시됩니다. 지적도라든가 이런 그 지도를 보게 되면 공업단지의 줄임말이 공단입니다. 그래서 공업단지의 준말 공단은 현재 산업단지 산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공단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산업단지 산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산업단지 내 사업장 관하여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은 산업단지 특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교육, 연구, 유통시설,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지정 개발되어 있는 토지다. 산업단지 구역이 모두 동일한 공장 설치 목적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역시 계획관리지역으로 통일되었다는 일반론적인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 산단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경매 낙찰자 분쟁이 다시 재발된다는 점에서 측량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현물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 주장하는 경매에 의한 현물 분할, 경매를 통한 이 대금 분할로 판결을 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분쟁이 다시 재발될 염려가 있어서 현물 분할을 주장한다는 아주 그 설득력이 별로 없는 내용을 원고 피고 대리인인 변호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장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그날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판사님 앞에서 거의 이렇게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요. 거의 그 언급조차 되지 않은 이런 사항으로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원고는 공유지분 분할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간정보법 국토개혁에 의할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최소 분할 면적이 60제곱미터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것들을 분할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고 그러면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 이 시청을 통해 가지고 나온 이런 그 공문을 판사님한테 원고는 제출했는데요. 이게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60제곱미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적은 면적이 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의 지분 중에 3개의 지분은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요. 1개 지분만 개발 행위를 통해서 전 공유자가 찬성을 할 때만 가능하다 하는데 우리가 찬성을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현물 분할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시장님의 회신에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 법률 관계를 정하는 쟁송이지 공법상 행정상 규율을 이 사건에 다투는 것은 아니다.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 분할 소송을 통해서 현물 분할을 하려면요, 판사님은 먼저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의 토지가 현물 분할이 공법상 또 행정규율상 이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먼저 제출을 하도록 원고 내지는 피고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현물 분할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오게 되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판결보다는 대금 분할로 나올 확률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대지 10제곱미터를 정말 이 설득력 없는 주장을
계속 하는 경우입니다. 20년 이상 소유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을 근거로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사법의 법률 관계에서는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 청구권에 기하여 10제곱미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판결을 법원이 행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이를 행정청에 제출하여 실제 분할과 소유권 이전을 받는 문제는 별도의 공법상 행정상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이걸 제가 볼 때는 반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정청에 먼저 문의를 해서 이게 이 현물 분할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본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할 때 판결을 내리게 되는 이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가 15제곱미터에 불과하는데 원고 주장에 의하면 불가능한 상태가 이미 행해지고 있고, 그래서 과소 상태를 해소하는 이런 공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협의하면 될 것이다, 현물 분할에 관해서 아주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고가 민원 회신을 근거로 분할이 불가하다고 이 사건에서 주장한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터무니없는 이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말뿐인 무슨 법률을 대는 것도 아니고요, 판례를 대는 것도 아니고 주장 사실에 대한 어떤 증거 서류를 내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말로만 그냥 현물 분할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소송 대리인 담당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현물 분할에 의한 분할이 가장 합리적이고 용이한 해결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처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접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판사님 법원에 주장을 할 때는, 재판부에 주장할 때는요, 증거 서류 내지는 판례 또 법률, 증거 서류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이거는 현물 분할이 가능합니다, 내가 그 현물 분할을 제가 모두 전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원고가 현물 분할을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타공유자들은 현물 분할로. 그래서 무조건 안 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증거 서류 내지는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금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깊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변론에 가가지고요, 이런 모든 피고 소송 대리인이 주장한 내용들은 묵살됐고요. 결국은 판사님이 이런 대금 분할 내지는 또 소송 협상을 통한 매수, 내 원고의 지분 매수를 이렇게 또 권하는 이런 상태가 돼가지고 지금도 협상에 이렇게 좀 임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런 깊은 내용을 갖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또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 실전반에서 우리가 실제 지금 현재 해결하고 있는 이러한 물건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